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김인호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 이대로 가도 그냥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획기적 변화, 구조적 변화, 사고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 위기냐 아니냐, 위기가 오고 있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서 국내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의 김세직 교수라는 분이 발표한 논문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대통령 임기인 5년에 1%씩 계속 성장률이 떨어져 나간다. 5년 1% 하락의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이동평균 방식에 의해서 쭉 계산을 했는데, 김영삼 정부는 평균 6.7%의 성장률을 로서 경제를 마감하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부를 넘겼어요. 김대중 정부는 5.2%, 노무현 정부는 4.3%, 이명박 정부 3.3%, 박근혜 정부 2.4%,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대로 가면 한 1% 내외에서 경제를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0% 내지는 그 이하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장률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나간다면 정말 문제다. 또 겉으로 나타나는 숫자로 표시되는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고 성장률의 근저에 있는 국가의 경쟁력이 문제고, 이것이 계속 떨어진다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기업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의 경쟁력이 총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느냐? 기업의 경쟁력 구조에 근본적 이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보이는 손, 즉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정부가 무슨 정책을 쓰려고 하느냐, 정부가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정부의 이러한 신호에 신경을 쓰는 필요가 없이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신호, 이 시장의 신호라는 것은 경쟁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시장의 신호입니다. 이 시장의 신호에만 신경을 써도 기업 경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무한히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초선진국, 가장 경쟁력이 높은 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과 경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 세계적 경영을 통해서 기술과 산업이 앞서 나가면서,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그러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한국 경제는 바닥에 보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린 품목,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등, 이것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된 지가 벌써 약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품목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경쟁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재정, 국가 재정 정말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엄청나게 증가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숫자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국민 경제의 총부채. 최근에는 우리 가계빚이 GDP를 역사상 처음으로 능가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가 참 늘 강조하는 이 양극화, 경제 양극화.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화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의 부문별 불균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 양극화를 개선해 가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훨씬 더 심해지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 도대체 한 3년 동안에, 한 장관 임기 동안에 무려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하고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부동산을 보유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임대할 수도 없는 이런 부동산 정책,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장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징벌을 받는 부동산 정책. 기업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을 압박하고 기업을 범죄시하고 범죄인시하는 그런 정책, 제도, 법률이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무지무지하게 강화하는 세계 초유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노조 편에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라고 표현되는 이 노사관계, 이것이 개선되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구죠. 우리 생산 인구는 점점 줄고, 생산 인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구 자체가 이제 더 증가를 멈추고, 최소한도 결혼한 부부 한 쌍이 어린아이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같은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0.9 수준에 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언젠가 한국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참 공상적 이야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정말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내재하고 있는 저생산성 부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무임, 가족 근로자, 이 사람들이 거대한 노동력이 이 부분에 지금 체화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진 경제성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 뭐 경제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한계 생산성이 거진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노동력이 600만 명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 보다 생산적인 대로 뽑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대외적으로 그러면 국내 문제를 에서 대외 문제 돌려보면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WTO의 기능이 약화되고 자국 우선주의적 풍조가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무역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그러한 양상으로서 지금 언제 어떤 형태로 이것이 진행되고 마무리될지 모르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지 저는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정말 온 세계 경제는 불가척성의 경제가 되고 있어요. 아무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도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그 경제가 대내적으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적 구조의 실체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복합적이고 상호 모순적인 그러한 위기적 요소를 하나하나씩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각계 격파하겠다 하는 식의 대응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이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적 대응을 해야 돼요. 시스템적 대응. 두 번째는 이러한 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대한민국 경쟁력의 위기입니다.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국제 경쟁력으로 그 기업의 경쟁력이 표현될 때 이 기업이 정부의 신호보다도 시장의 신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저는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에 좋은 것이 나라에 좋고 나라에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다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되는 나라를 저는 기업가형 국가라고 정의하는데, 기업가형 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이러한 위기적 구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이 정부가 제일 경제정책에 의의를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불균형의 시정, 성장률의 달성, 복지의 증대, 분배 개선,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말씀드린 같이 정부의 역할의 새로운 설정, 또 기업이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이걸 크리티컬 패스, 최상의 경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성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는 경쟁력의 위기다.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의 위기예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있지도 않고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그런 생각조차가 저는 없다. 세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보는 우리 정부나 국민들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인식의 위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위기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경제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기업가형 국가를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물론 기업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거론될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유주의 경제 사상가의 대표적인 분인 루드비 폰 미제스는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라고 하는 그의 주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기업 잘못하는 경우 많다.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보다도 거대 정부가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루드비히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김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